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재 1은 일단 다 끝나셨고요. 교재 2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교재 2의 1권 126페이지네요. 네, 126페이지 물질 대사와 세포 소기관인데 여기 두 페이지는 아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중복이고요. 아까 내용이 더 자세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하실 필요 없고 127페이지로 가셔서 한두 줄만 보시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 아까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그림 보시면 설명부터 보시죠. 세 번째 줄 뒤쪽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죠. 헷갈리시죠? 전자는 수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은 이탈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다. 전자를 받으면 수소를 받은 것처럼 환원이죠. 그 다음에 줄에 짝을 이루어 동시에 일어난다. 짝을 이룬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 자꾸 헷갈리시니까 그 표로 그냥 잘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시면 그림 보시는데 포도당하고 CO2가 있죠. 이거 회색인가요? 포도당이 CO2가 되는 게 산화입니다. 일단 탄소 C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C 6개, 포도당은 O가 6개가 있죠. 그러니까 탄소 대 산소가 1대1입니다. 아래쪽 내려가시면 CO2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죠.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산화죠. 그렇게 추정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거는 이화 반응이죠. 저분자로 깨지는 이화 반응은 대부분 산화죠. 산화는 그냥 연소하고 그냥 빠르게 캐치하시려면 연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는 나무 장작을 불을 때면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가 들어가서 CO2하고 H2O로 저분자로 분해를 시킵니다. 네, 연소는 빠르고 그다음에 프레임, 불꽃이 나온다는 게 다르긴 한데 산화도 결국 산소가 붙어서 산소가 붙는 거고 연소도 산소가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연소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깨지는 이화작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CO2로 가는 걸 뭐 연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CO2에서 포도당으로 가는 건 환원이죠. 산화 환원은 화학과들도 좀 헷갈리죠.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아까 그 표 위주로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여기도 쉽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셨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와 있죠. 좌측에 쭈글쭈글한 부분을 이제 크리스타라고 한다. 뭔가 발음이 크리스피하죠. 쭈글쭈글하죠. 그 다음에 기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트릭스라고 기억하셔야 되죠. 요 쭈글쭈글한 안쪽 부분의 수용액 부분이죠. 그리고 원래 호기성 세균일 때 세포 질에 해당되죠. 매트릭스는. 그 다음에 내막과 외막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 막사이 공간이 중요합니다. 막사이 공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5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단계가 네 번째 단계하고 5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가 전자 전달, 그다음에 5번째가 ATP 합성입니다. 근데 ATP 합성에서도 세포질에 떠다니면서 ATP 합성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측에 확대된 그림 보시면 전자 전달계가 있고 ATP 합성 효소가 있죠. 전자 전달계 부분이 이제 결국 전자들을 쭉 전달해주면서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고에너지 전자에 에너지를 조금씩 받아서 이 막단백질이 프로톤 펌프 역할을 합니다. 수소이온 펌프죠. 수소이온을 막사이 공간 보이시죠? 약간 붉은색 부분. 그쪽으로 강제로 막 집어넣습니다. 펌핑 아웃을 해서. 그러고 나면 나중에 기질 쪽에는 수소이온이 별로 없고 막사이 공간, 막강 공간 쪽에는 수소이온이 많은데 수소이온이 다시 이제 확산에 의해서 기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ATP 합성 효소를 지나가는 방법이거든요. ATP 합성 효소를 지나가면서 ATP 합성 효소의 일정 부분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에너지로 ATP 합성 효소는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프로톤 펌프라는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소이온 펌프라고도 하고요. 프로톤, 있다. 수소이온 펌프라고도 하고, 프로톤 펌프라고도 나오고, 양성자 펌프라고도 나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해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안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니까. 자, 탄소 원자를 먼저 예로 보겠습니다. 탄소는 C죠. 여기 아래가,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이게 질량수입니다. 원자 번호는, 그쵸. 양성자수죠. 그래서 원자 번호, 탄소는 6번째 원자입니다. 20까지 외우시면.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6번째입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6개 있죠. 양성자의 수하고 원자 번호하고 일치하죠. 그 다음에 10인데 12 말고 13, 14도 있었죠. 12는 이 양성자 6개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겁니다. 전자는 질량이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2000분의 1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질량을 따질 필요가 없고 이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개수를 가지고 여기 입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데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이기 때문에 12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부분의 원자 한 20번까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수만큼 중성자가 보통 존재합니다. 같은 수가 있거나 하나가 많거나. 근데 탄소 원자 중에 이게 14인 경우는 중성자가 2개 더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성자가 계속 깨지면서 방사능이 계속 나옵니다. 어찌됐든 탄소의 경우는 가장 흔한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탄소라고 하면 6개로 구성이 되고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중성 상태에서는 전자가 6개가 있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원자의 구조인데 수소의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이게 1번이죠. 근데 얘도 1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없습니다. 수소 원자 중에서 동위원소로 중성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성자가 2개 있으면 얘도 방사성 동위원소라서 깨지면서 방사능을 내죠. 근데 가장 흔한 일반적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가 있고 중성자가 없습니다. 근데 수소 원자가 이온화되면 전자가 날아가죠. H 플러스가 되죠. H 플러스가 되면 남는 건 양성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양성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수소 이온과 같고 양성자가 영어로 프로톤입니다. 수소가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수소는 H 플러스 표시하는데 양성자고 프로톤입니다. 이 양성자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수소이온 펌프는 양성자 펌프이고 프로톤 펌프입니다.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은 프로톤 펌프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이거는 하이드로젠 아이온 펌프인데 거의 안 씁니다. 길고. 프로톤 펌프란 말을 쓰고 프로톤 펌프가 막을 중심으로 펌핑 아웃 한다. 그러니까 프로톤을 펌핑 아웃 한다, 펌핑 인 한다.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톤 펌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중성자는 프로톤이고, 양성자는 프로톤이고, 중성자는 뉴트론이고, 전자는 일렉트론이죠. 지금 말할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양성자가 프로톤,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프로톤 펌프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그냥 수소이온 펌프다, 양성자 펌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셔서 맨 위쪽에 설명을 잠깐 보시죠. 맨 위쪽에 동그라미 2번 아래 두 번째 줄. 광합성은 식물 조류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쪽에. 근데 아니죠.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되죠. 교재 맨 위쪽에서 두 번째 줄 끝쪽에 광합성은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맨 위쪽에서 두 번째 줄 끝쪽. 광합성은 식물이나 조류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안 되죠. 남세균 꼭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남세균 이름 5개죠. 남세균, 남조류, 그다음에 광합성 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5개 다 기억하시고, 조류의 경우는 예시를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그다음에 유골레나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는 뭐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죠. 걔는 녹색을 띠진 않지만 엽록소하고 약간 다른, 갈조류는 갈소죠. 약간 다른 색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죠. 자, 내려가서 양괄호 1번 미토콘드리아는 좀 쉽지만 쭉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죠. 다음 줄에 모든 진핵세포에 들어있죠. 식물세포에 있습니다. 다음 줄에 세포 한 개당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간세포와 근육세포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다. 근육세포는 엄청난 양의 ATP를 소모하고, 간세포도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들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ATP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다음 양괄호 1번 구조 보시면 중간에 이중막 구조 아시고, 다음 줄 뒤쪽에 주름을 형성하는데 이게 크리스타죠. 가볍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막 안쪽을 기질이라고 한다. 매트릭스죠. 그리고 세포질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아까 그림에 있는 막단백질들을 제외하고 얘도 세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많은 효소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이 막이 아니라 매트릭스,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제 세포호흡이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않고 숙주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막단백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막에서 일어나지 않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대부분의 효소는 매트릭스에 존재하죠. 이유는 자신의 세포질이기 때문에. 세균은 공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효소가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2, 3단계는 매트릭스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4, 5단계는 막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막에서 일어나냐, 내막이냐 외막이냐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외막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아니죠, 원래. 숙주세포인 원시 진핵세포의 막을 끌고 들어온 거죠. 자기 막은 내막뿐입니다. 그래서 내막에서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양괄호 2번 내막. 내막에는 다음 줄 여러 가지 막단백질이 분포하여 ATP 합성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주름진 구조는 다음 줄 표면적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다음 양괄호 3번 기질. 기질 뒤쪽에는, 기질에는 유기물 분해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다. 나머지 효소는 다 기질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줄 중요하죠. 쭉 줄 그으시고, 미토콘드리아 DNA와 리보소미부터 다음 줄 단백질을 합성한다까지. 뭐 여러 번 보셨는데 동그라미도 치시죠.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DNA, 자체의 라이보솜,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증식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독자 단백질을 합성한다죠. 다음 엽록체 보시겠습니다. 엽록체 129페이지 그림 먼저 보시죠. 엽록체 그림도 전에 보신 거라서 쉬울 수 있겠죠. 자, 틸라코이드 보이시죠?
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스트로마 보이시죠? 그것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예. 틸라코이드는 어원이 색 라이크라고 말씀드렸죠? 백팩 같은 색. 주머니 모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라나가 있는데, 그라나는 가볍게 아시면 되죠. 틸라코이드들이 층층이 모여서 동전 포개진 것 같은 형태가 됐을 때 그라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트로마는 나머지 수용액 부분인데, 스트로마가 엽록체의 세포질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매트릭스, 엽록체에서는 스트로마입니다. 역시 엽록체도 스트로마의 대부분의 효소들이 존재하겠죠. 우측에 확대된 그림 보시면 조금 비슷합니다. 얘도 광합성에서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반응에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막단백질들이 쭉 있고 최종적으로 ATP 합성 요소가 있습니다. 얘도 전자전달계 부분에서 이제 전자들이 전달이 되는데 그 전자가 빛에너지를 받으면서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고에너지 전자가 됐다가 그 에너지를 여기 막단백질들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 막단백질 중에 하나가 프로톤 펌프 역할을 해서 프로톤을 한쪽으로 퍼냅니다. 얘의 경우는 틸라코이드 내부로 집어넣습니다. 프로톤을 잔뜩. 그러면 결국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을 해내죠. 자, 좌측 그림으로 다시 오셔서 이건 틸라코이드 막이죠. 틸라코이드 동그란 부분의 막에서 일어나는데 프로톤을 어느 부분에 넣니 펌핑 인을 하니 펌핑 아웃을 하니 그게 기출이 됩니다. 중요하고. 근데 프로톤을 좁은 공간에다 집어넣습니다. 넓은 데다 넣어버리면 프로톤들이 농도가 낮아지죠. 좁은 공간에 넣고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 다음에 확산시키는 게 더 낫겠죠. 좁은 공간에 프로톤을 때려 넣는데 어디다 때려 넣을까? 엽록체 구조를 보시면 틸라코이드 내부로 때려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틸라코이드 내부로 프로톤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128페이지 그림 다시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프로톤을 어디다 때려 넣을까? 보시면 그림으로 봐서는 이 막사이 공간하고 매트릭스하고 뭐 부피가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사이 공간은 굉장히 좁죠. 내막과 외막 사이 좁은 공간이고 매트릭스는 실제로 더 넓습니다. 가장 좁은 공간인 막 사이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내막과 외막 사이. 그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그게 기출을 질문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톤을 좁은 공간에 때려 넣은 다음에 다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돌아온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막사이 공간이 좁다. 거기 프로톤을 집어넣고, 다시 이제 129페이지로 오셔서 엽록체에서는 좁은 공간이 틸라코이드 내부다. 스트로마보다는 틸라코이드 내부가 좁죠.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래쪽이네요. 네, 양가로 1번 구조 뒤쪽에 이중막 구조 아시고 다음 줄에 틸라코이드 주머니 모양이죠. 아랫줄에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인 구조가 그라나다.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나머지 액체 상태의 기질이 스트롬하고 실제로는 엽록체의 세포질이다. 우측의 설명 조류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보시죠. 조류는 원생 생물계에 속합니다. 자, 또 다시 진정세균력,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여기 원생생물계가 교재상 한 9개, 10개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조류가 속합니다. 당연히 진핵생물이겠죠. 그리고 이 조류 중에 녹조류가 진화해서 육상으로 올라와서 육상 식물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셔서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조류 보시면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육상 식물의 경우는 엽록소가 있고 푸른색을 내죠. 흡수하는 색소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뭐 갈조류는 약간 다른 색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독립 영양 생활을 한다. 당연하죠.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살 수 있죠. 독립 영양과 종속 영양이라고 하는데, 여기 저건.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 독립 영양, 종속 영양 쉽습니다. 말 그대로 광합성을 해서 자기 혼자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종속 영양은 우리 같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럼 먹어야 됩니다. 다른 생물을 먹어야 되죠. 유기체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종속돼 있죠. 그런 생물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혼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교재로 돌아오셔서 뿌리, 줄기, 잎이 구별되지 않는다. 원생 생물계에 속한다. 식물은,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명확히 구별이 되죠. 근데 조류는 거기까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고, 뭐 바닷속에 잠겨서 사는 조류다. 그러면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잎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는 없죠.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조류의 경우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면을 통해서 다 물을 받아들일 수 있죠. 뭐 CO2도 받아들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뿌리가, 육상식물은 나무가 10m가 넘는다 그러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뿌리가 펼쳐져 있어야 되고, 안에 단단한 구조물들이 있어야 되지만, 조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부력에 의해서 떠 있기 때문에. 뿌리도 그렇게 분화된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탄탄한 구조물 이런 게 없어도 흐물흐물해도 다 살 수 있고. 굳이 뿌리, 줄기, 잎이 구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담수조류로 크로렐라 헤캄이 있고, 바다에 사는 긴 미역 파래. 이게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죠. 크로렐라하고 헤캄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9페이지. 양가로 2번 그라나죠. 중간쯤에. 그라나라고 하기보다는 틸라코이드죠. 예, 틸라코이드 막에는 뭐 광합성 색소, 전자전달계, ATP 합성 효소 등이 분포한다. 그냥 줄만 그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명반응이라고 써 놓으시죠. 일단 그 세포호흡은 5단계로 구별해서 공부하시지만, 광합성은 2단계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명반응, 안반응. 명반응도 약간 나중에 분류를 하긴 할 텐데, 일단 2단계만 아시면 되고, 명반응은 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보셨듯이 프로톤을 틸라코이드 내부로 집어넣기 위해서 틸라코이드 막에 이 막단백질이 존재하고, 거기서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 내려가시면 양가로 3번 스트로마에서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어서 포도당이 합성된다. 예, 안반응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반응과 안반응을 말씀드리면, 명반응은 막단백질들이 필요하고, 명반응의 목표는 ATP하고 NADPH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성하면 끝이고, 뒤쪽에 이제 안반응에서 그 ATP와 NADPH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거죠. 포도당의 결합에다 그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안반응은 막단백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머지 효소들이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엽록체에서 나머지 효소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활동하는 곳은 세포질인 스트로마죠.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안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 여러 번 보셨지만, 엽록체 DNA와 리보솜이 들어있고, 독자적으로 증식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예, 지겹도록 나오죠.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보셨고, 잠깐 식물 그림
뭐 쉬운 거지만 다시 보시죠. 우측에 설명 보시면 엽록체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어디에 분포하는가, 뭐 표피 조직에도 좀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엽육세포죠. 엽육은 잎을 나타내는 엽자하고 고기, 살을 나타내는 육자를 붙여서 잎의 살이라는 뜻이죠. 엽육세포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림 보시면 햇빛이 많이 비치는 위쪽은 세포들이 치밀하게 붙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엽록체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햇빛이 덜 비치지만 그래도 남은 햇빛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면 조직에도 이제 엽록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래쪽 그림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비교합니다. 다 하신 거고 표만 보시겠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 이중막 구조고, 뭐 내부의 막 구조가 발달했을 수밖에 없죠. 막 단백질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쭈글쭈글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매트릭스와 엽록체의 스트로마는 자체 DNA, 라이보솜, 뭐 자체 효소, 자체 물질 대사,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와 어디에는 막에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 프로톤 펌핑인을 막간 공간에다 하죠. 막 사이 공간. 거기가 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막 쪽에 전자전달계 효소들, 막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에는 틸라코이드 내부에다 프로톤 펌핑인을 하죠.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막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럼 차이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타,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ATP를 만들어내죠. 엽록체 보시면 이중막 이외에 또 다른 막 구조 틸라코이드가 있다. 예. 엽록체는 이제 내막에서 하지 않고 특수화된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틸라코이드라는. 그다음 광합성이 일어난다. 빛 에너지가 ATP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추가돼야 되죠. 빛 에너지가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 건 중간 단계까지고, 그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는 거죠.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전환된다. 또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포호흡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준비 과정이었고, 자, 세포호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포호흡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잠깐 숨 돌리시고. 예. 저 134페이지죠. 세포의 기출 문제입니다. 엄청나죠? 교재에다가 기록해 놓으시죠. 예. 자, 세포흡은
당연히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 공부 양에 비해서도 기출 문제 양이 많은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출제될 수도 있고 중요도가 뭐 워낙 높죠. 세포 독자적으로 5문제가 11년, 12년, 15년, 16년 최근에는 좀 덜하네요. 그 다음에 세포과 광합성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개 따로 공부하시기도 어렵지만 공부하고 나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보면 이 세포흡이 이렇게 돌아오고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좀 어렵고 3개나 출제됐죠. 그래서 세포흡이 거의 5점 아니네 잘못 썼네요. 6.5 6.5죠. 6.5문제 많이 출제됐고 B의 광합성도 뭐 그 정도 출제됐죠. 세포흡은 5단계인데 지금 그냥 이름만 가볍게 보시면 해당 작용, 아세틸코에 생성,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 전자 전달, ATP 합성 5개입니다. 근데 두 문자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해아크 전해라고 외우시고 보통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 문자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5단계가 그냥 기억이 나기 때문에 두 문자를 안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실 수 없죠. 두 문자를 만들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5단계 보고 빠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시험에. 깊은 부분이 아니라 얕은 핵심적인 부분이 빠르게 생각나고 광합성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두 문자를 쓰시는 게 좋고요. 펜션에 놀러 가기로 예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으면 이제 해약을 해야 되죠. 해약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해약 전에 말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약 전에인데 해아크 전에로 기억하시고 자 세포흡을 들어갈 텐데 그림을 살짝 먼저 보고 들어가시죠. 134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죠. 세포흡은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담당하는데 숙주세포인 그 진핵세포의 세포질에서도 살짝 일어납니다. 그게 좌측 그림 보시면 첫 번째 단계 해당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담당하지 않는 이유는 포도당이 너무 커서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쪼개진다고 되어 있는데 피루부산이 돼야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갔죠. 그러면 피루부산의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세틸코에 생성하고 피루부산의 산화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TCA 회로입니다. TCA 사이클. 근데 뭐 얘는 이름이 많습니다.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불리고 크랩스 회로라고도 불리고 크레브스라고도 하고 이거는 발견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크랩스. 독일 쪽이었나? 예. 그 다음에 그림 다시 보시면 산화적 인산화가 있죠. 그게 전자 전달하고 ATP 합성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2, 3, 4, 5단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포흡은 미토콘드리아 내부 어디서 일어나는가까지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죠. 자, 다음 올라가셔서 1번 세포호흡이 있죠. 그 아랫줄 포도당 C6H12O6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포도당을 주로 산화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죠. 밑에 화학식을 보시면 포도당이 화살표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6개가 되죠.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몇 개 나오니 시험에 안 나오죠. 너무 단순하니까. 포도당 6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6개고 CO2가 6개 나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얘가 산화라는 거 아까 보셨죠. 예. 그 다음에 O2는 반대로 환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게 세포호흡이고, 이 세포호흡 부분은 교재보다는 서브노트로 거의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 세포호흡 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팔지, 뭘 암기할지 이런 거를 사실 자료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 시험 기출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자료를 만든 거고, 자료를 여러 번 보시고 교재는 보조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시 5단계. 어떤 교재는 4단계로 구분하고 어떤 교재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근데 5단계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5단계로 공부하시면 3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공부하시면 5단계로 분해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세분화해서 공부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자, 해아크 전해죠. ATP죠. 해당 과정, 아세틸 코에 생성, 크랩스 회로,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그 다음에 전자 전달, 그 다음에 ATP 합성.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이유는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포도당이 여기서 분해돼서 피루부산이 되는데, 피루부산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번, 3번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2, 4, 5는 쉽습니다. 1번, 3번이 복잡하고 핵심이고, 근데 2번, 3번을 보실 때 어떤 교재에서는 이걸 통틀어서 TCA 회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TCA 회로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요것만 TCA 회로고 아세틸코의 생성을 구분하는 건지 문제 지문에서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쪽은 막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죠. 프로톤 펌프인을 막간 공간, 내막과 외막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좁기 때문에. 얘는 막단백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인 매트릭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를 합해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5단계 구별하는 거 중요하고, 이거 TCA 회로가 전체인지 따로인지 구별하셔야 되고, 장소는 무조건 기출에 지문화돼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해당 과정 보시겠습니다. 자, 장소는 세포질이죠. 미토콘드리아 아니고, 시작은 포도당, 글루코스고, 끝은 피루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어떤 교재는 이거는 되게 쉬운 그림이고, 실제 풀네임, 그리고 구조식,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효소들이 있죠. 효소의 이름,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A4로 꽉 차죠. 그걸 포함하고 있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넣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지. 근데 넣으면 그냥 우울해지기만 하고 실제로 그 표를 보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각 물질의 구조식을 그리실 수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화학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구조식을 다 외웁니다. OH가 이쪽에 붙었는지 저쪽에 붙었는지 다 알아야 되고, 영어로 풀네임을 다 알아야 되고, 효소도 풀네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문제가 해당 과정을 논하라 이렇게 교수님 냅니다. 그러면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구조식을 알면 왜 이렇게 되고 뭐가 빠져나오고 그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생화학 뒤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아예 책을 읽지 못하거든요. 생화학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기출
맞춰서 봤을 때 이 그림이 최적화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린 거고요. 자, 여기 플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약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G는 글루코스의 G입니다. 여기서 G는 몇 개 없어요. F는 프럭토스, 과당. F 나오면 여기서는 과당 프럭토스입니다. 여기 P는 포스페이트, 인산이죠. 그 다음에,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핵심은 탄소의 개수입니다. 탄소의 개수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탄소 6개 있죠, 글루코스. 여기는 글루코스에다 인산기를 6번에 붙이는 것 뿐입니다. 탄소 6에 인산기가 끝에 붙은 거죠. 얘는 똑같은데 글루코스를 프럭토스로 변환한 겁니다.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꿨고 이성지로 하죠. 인산기는 그대로 하나 그대로 붙어 있죠. 다음은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입니다. 여기서 B는 인산기 2개라는 뜻이죠. 화학에서 바이를 쓰기도 하고 비스를 쓰기도 합니다. 둘 다 2라는 뜻이죠. 보시면 6개 1번에다 하나 더 붙여줬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반을 자릅니다. 그러면 이쪽 이렇게 가는데, 얘는 DHAP. 이 이름 모르셔도 될 겁니다. 안 나오고요. 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겔. PGAL이고, 피겔은 G3P라는 다른 이름인데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피겔로 공부하시고, G3P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DHAP하고 피겔은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얘가 1로 갑니다. 얘가 1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에 전부 다 피겔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피겔이 이제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중간 과정 모르셔도 됩니다. 인산기가 하나 더 붙었다가 나중에 결국 떨어지고 탄소 3개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결국 피르부산이 되는데, 피르부산은 아까 구조식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피르부산이 PEP, 직전이 PEP인데 이것도 가볍게 봐두시면 좋습니다. 포스포 이놀 파이루베이트인데 플레임은 필요 없고 그냥 피르부산 직전이 PEP다. 그리고 피르부산은 인산기가 없고 PEP는 하나 붙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는 이 이상 깊은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공부하시기에도 사실 벅차시니까 일단은 이 수준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효소들 다 관여하지만 기출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부하지 마시고 영원히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나왔고, PFK라는 효소입니다. PFK. P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포, 인산기. F는 프럭토스, 과당. K는 카이네이즈입니다. 근데 카이네이즈는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효소죠. 생물 전공하신 분들은 뭐 효소 그러면 카이네이즈가 생각날 정도로 많은데 간단합니다. 얘는 카이네이즈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물질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어로 일단 기억하시고, 약어 기억하시면 플레임도 생각이 나시겠죠. 얘는 포스포, 인산기가 붙어 있는 프럭토스, 얘를 말하는 거죠. 프럭토스 끝에 6번에 인산기가 붙어 있죠. 얘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5단계죠. 세포호흡이. 맨 끝에 결국 마지막에 생성되는 게 뭘까요? 세포호흡의 최종 목적. 그렇죠. 예. 괜찮으세요? 최종 목적이 그렇죠. ATP죠. ATP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절명의 목표죠. ATP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돌아가죠.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ATP 농도가 높으면 얘가 와서 PFK라는 효소에 바인딩을 해서 얘를 블락해버립니다.
음성 피드백이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거의 5단계 중에 첫 번째에 가까운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해당 과정을 진행 안 하고 쓸데없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는 시트르산이라고 요 다음 3단계에서 중간 물질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시트르산 회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CA 사이클, 크랩스 회로. 시트르산도 굉장히 중요한 중간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축적이 되면 얘도 와서 똑같이 PFK에 바인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뭐 음성 피드백이 돼서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죠. 얘는 출제가 됐고 중요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은 다른 그림 보시면은 되게 우울해지고 풀 다이어그램을 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예, 그거 보시고 괜히 하지 마시고 이 표를 여러 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설명들은 좀 쭉 달아놨고 피루부산의 네이밍 문제긴 한데 자, 해당 과정 시작 물질은 포도당, 끝물질은 피루부산입니다. 피루부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피루부산 원래 이름은 파이루빅 애시드입니다. 그걸 번역한 게 피루부산이고요. 근데 피루부산은 자, 세 번째 탄소의 카르복실기, 중간이 케톤, CO, 하나가 메틸 그룹이었죠. 카르복실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H+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CO-1가 상태가 되죠. 화학에서 명확히 처음 H, 수소이온이 붙어있는 COOH 상태하고 물에 녹아서 COO-가 된 상태는 화학에서는 명확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건 파이루빅 애시드고 떨어져 있는 건 파이루베이트죠. 근데 파이루베이트란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사실 거의 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 파이루빅 애시드, 파이루베이트 동일한 거고요. 네. 자, 다음 조건을 보시면 여기는 중요합니다.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바보 취급을 당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2, 3, 4, 5단계를 다 담당하지만 산소가 떨어지는 순간 2, 3, 4, 5단계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쉬게 되고 그렇지만 1단계는 숙주세포가 하는 거죠. 숙주세포의 세포질에서 얘는 산소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아까 그 식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 생성물이 중요한데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돼서 피루부산 2개가 생성이 된다. 이건 당연하죠. 얘는 탄소가 4개인 물질을 C6, 6개의 물질 C6, 3개의 물질이다 C3, 2개 다 C2, 4개 다 C4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부릅니다. 피루부산 C3죠. 당연히 2개가 나오겠죠. 아까 갈라져서 DHAP가 다시 이렇게 가서 피루부산으로 갔죠. 그다음에 얘 중요하죠. ATP 2개, NADH 2개. 이제 세포호흡에서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ATP입니다. 근데 ATP를 만들기 전에 중간에 NADH나 FADH2라고 중간 물질들이 나오는데 얘도 ATP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ADH와 FADH2가 변환이 돼서 최종적으로 ATP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산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막 나오는데 몇 개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건 최종적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ATP 2개, NADH 2개가 생성한다는 걸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쪽에 나오는데 이쪽은 탄소 6개 부분, C6 부분은 투작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집어넣어 줍니다, 오히려. 뭘 뽑아내지 않고. 이쪽 부분을, C3 부분을 회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준 다음에 왕창 뽑아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결국 인산기가 두 개가 결합이 되죠. ATP 두 개를 소모를 해서 여기다 인산기를 붙여줍니다. ATP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ATP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고에너지 상태가 된 겁니다. 포도당에 비해서도. 그 다음에 여기 회수기에서 뽑아내는데, 회수기에 최종적으로 얘는 인산기가 두 개 붙어 있죠. 이 인산기가 결국 떨어지면서 각각 ATP 하나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ATP를 다시 뽑아내죠. 근데 포도당 하나에서 지금 두 개의 ATP를 투입을 했고, 얘는 두 개를 뽑아내는데, 하나에서부터 이 분자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각각 두 개씩 뽑아내기 때문에 네 개를 뽑아내는 거죠. 두 개를 투입하고 여기서 네 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는 ATP가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두 개 투입하고 네 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NADH는 이 부분에서 하나를 얻어냅니다. 이 회수기 쪽에서. 근데 얘는 포도당 하나 기준으로 할 때 두 세트죠. 그래서 NADH는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NADH가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걸 알려면 구조식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거는 테이블로 다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 C6 부분, 위쪽 부분이 투입되었죠. C3 부분이 회수기입니다. C6, C3. ATP는 투자기에 두 개를 집어넣어 주죠. 그 다음에 회수기에 두 개씩 뽑는데 두 세트이기 때문에 네 개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NADH는 회수기에 한 세트에서 한 개씩 뽑기 때문에 두 세트에서 두 개 분자를 얻어냅니다. 지금은 그냥 결과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반응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PFK라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포 프록토카이네이즈죠. PFK가 조절을 당하는데, ATP 충분히 생성됐다 그럼 PFK를 블락킹하고, 시트르산도 중간 산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충분하다 그러면 ATP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 그리고 PFK를 블락킹합니다. 그 다음에 AMP는 반대예요. AMP는 아까 ATP, ADP, AMP 공부하셨죠. AMP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런 거 없습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 물질이에요. 다시 ATP로 합성을 해줘야지 쓸 수 있는 거. AMP가 많다는 거는 지금 세포 내에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와서 PFK에 결합을 해서 큰일 났어. 지금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해당 과정부터 시작해. ATP를 만들어야 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얘는 양성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림에 빠졌구나. 그림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림에 이제 PFK를 ATP나 시트르산은 와서 블락킹을 하고, 얘네는 지금 ATP도 많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AMP가 많으면 지금 에너지가 고갈됐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해당 과정이 시작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PFK 바인딩해서 양성 피드백을 합니다. 해당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단계가 드디어 끝났네요. 1단계하고 3단계가 가장 복잡하고 나머지 단계는 좀 쉽습니다. 자, 2단계는 해, 아크, 전해에서 아죠. 네. 아세틸 코에이 생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피브르산의 산화이기도 하고 쉽습니다. 얘는 아까 다 공부하신 거라서. 자,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서 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피루부산이죠. 자, 알파 케토 애시드 중에 가장 작은 산이고 그냥 외우면 카르복실 그룹, 케톤, 메틸 그룹 그렇게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자, 얘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왔는데 막에서 일어나느냐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느냐가 문제죠. 근데 얘는 막단백질이 필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인 매트릭스에서 일어납니다. 거기 뭐 나머지 효소들 다 있죠. 둥둥 떠다니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CO2. CO2가 가스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남죠. H 플러스 형태로 얘가 NADH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NADH는 NAD 플러스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NADH가 에너지가 꽉 찬 상태입니다. 뭐 아까 ATP하고 ADP가 셔틀링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수소가 결합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가 결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에너지 전자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고에너지 전자가 빠져나간 거고, 얘는 나중에 소모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 와서 공급받고 이렇게 계속 셔틀링을 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CH3CO만 남게 되죠. 구조식 암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CH3CO인데 코A라는 물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코A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코A 끝부분에 설퍼 황이 있고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코A는 캐리어입니다. 전달 운반체예요. 그냥 얘가 무슨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운반만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쪽 CH3CO고 얘는 아세틸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아세틸코A이고 이 반응 이름이 아세틸코A의 생성입니다. 반대로 이게 피루부산의 산화라고도 불리죠. 피루부산인데 결국 얘는 떨어져 나가지만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얘를 환원시키죠. NAD 플러스 입장에서는 수소 원자가 결합하기 때문에 환원입니다. 환원은 산화 같이 일어나죠. 얘가 산화된 거죠. 네. 그래서 피루부산이 산화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이쪽 측면에서 보면 아세틸코A의 생성이기도 합니다. 자, 뭐 구조식 외워서 하시면 쉽고 얘는 끝이네요. 끝은 아니구나. 예. 조건을 보시면, 예. 자, 2단계부터는 산소가 있을 때만 돌아갑니다. 여기 직접 산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저쪽 4단계 쪽에서 산소가 없으면 멈추거든요. 4단계가 멈추면 3단계도 멈추고 2단계도 멈춥니다. 연쇄적으로. 그 이유는 이게 쉬운데 얘가 생성이 되면 좋지만 4단계가 돌아가려면 얘가 있어야 됩니다. 얘 갖고 얘를 만드는데 얘만 있고 이제 얘는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4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같은 이유로 3단계, 2단계 다 멈춰 버립니다. 얘가 셔틀링이 돼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뒤쪽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 말씀드렸듯이 산소가 있을 때 돌아가고, 그다음에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를 못 통과하지만 피루부산은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과해서 기질에서 매트릭스에서 일어납니다. 반응은 뭐 다 말씀드린 거고, 자,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네. 한 가지, 이 세포호흡에서는 탄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C6가 쭉 이어졌고 C3로 이어졌죠. 여기까지 C3입니다. 여기서는 C2죠. 그렇죠. 네. CO2가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세틸기는 C2입니다. 이쪽에 코A 쪽에 탄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캐리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아세틸기 C2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생성물은 쉽게 기억하시죠? 구조식 그리면 바로 나오죠. CO2 한 분자 빠져나가죠? NADH 한 분자 생성됐죠? 뒤쪽에서 이제 CO2가 몇 개가 빠져나갔니, NADH가 몇 개가 생성이 됐니, 뭐 쭉 공부하시는데, CO2는 쉽습니다. 어차피 얘는 관심도 없고요.
아까 C3에서 C2가 됐죠. 피루부산 C3에서 아세틸기 C2가 되면 당연히 CO2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벌써 2단계까지 했네요.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도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곱이죠. 자, 시트르산 구조 또 나오니까 두려우시죠? 네. 구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시트르산은 탄소 6개짜리입니다. C6라는 거 C6는 기억하셔야 되고, 구조도 얘도 심플합니다. 탄소 3개 있죠? 각각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여기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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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각각 붙어 있고, 여기엔 그냥 OH가 붙어 있는데, 뭐 OH는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죠. 카르복실기가 3개 붙은. 자, TCA 회로 이름이 많은데, TCA가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러니까 카르복실기가 3개 붙은 물질. 그게 바로 시트르산이죠. 그래서 시트르산을 표시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TCA 사이클, TCA 회로,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 그 다음에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 합니다. 시트르산은 이 TCA 회로에서 첫 번째 생성되는 물질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PFK, 네거티브 피드백 했죠. 음성 피드백. 자, 시트르산 때문에 이름이 많고,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두 문자로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문자를 암기하시는 게 끝이 아니고 공부의 시작이에요. 암기 안 하시면 아예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아까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됐죠. C3. 피루부산이 여기는 세포질이고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공부하셨죠. 아세틸코에이 생성. 피루부산 C3가 아세틸코에이가 됐죠. CO2 빠져나가고 H 플러스가 나와서 NADH 생성하고.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고, 이제 3단계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는 시트르산, 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숙신일코에이, 숙신산, 후마르산, 말산, 옥살초산 8개 다 아셔야 돼요, 용어를. 그리고 그냥 아시기 힘드니까 두 문자로 외우셔야 돼요. CE알코 수프말옥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당연히 써놨죠. CE알코 수프말. 여기 써놨습니다. CE알코 수프말옥.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기 힘드실 거예요. CE알코스프마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앞에 피아까지 같이, 피브르산 아세틸코이기 때문에 피아, CE알코스프마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수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얘 시트르산 아까 C6였죠. 구조식 보시면. 이소시트르산은 시트르산의 이성질체입니다. 이 아이소가 붙은 건 이성질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자식이 동일합니다. 당연히 C 역시 C6입니다.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C5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탄소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방출되겠죠. 그렇죠. CO2,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방출됩니다. 숙신일코에이 여기서부터는 다 C4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도 또 빠져나가겠죠? CO2가. 자, 그 다음에 숙신일코에이하고 숙신산은 이름이 비슷하죠? 예. 뭐 약간 변형된 건가? 얘는 코에이가 붙고 얘는 코에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부터 다시 좀 더 보시면 시트르산은
구연산이 같은 말입니다. 뭐 혹시 구연산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일에 많이 귤류, 귤이나 뭐 오렌지 같은 데 많겠죠. 원래 이름은 사이트릭 애시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성질체고, 얘는 외워야 되고, 얘는 이제 구조가 유수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푸마르산 또 외워야 되고, 말산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말릭 애시드인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말릭 애시드인가 그런데. 그리고 옥살초산은, 영어로 옥살로 아세틱 애시드인데,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초산이 아세트산이죠. 그래서 옥살 아세트산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코 수프마로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얘는 좀 쉽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C3에서 C2죠. 이산화탄소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C6인데 얘는 이성질체니까 당연히 C6고 여기서부터 C5로 줍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4였기 때문에 숙신일코에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피르부산 C3 하나 기준으로 여기서 이산화탄소 3개가 빠져나갑니다. 여기.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당연한 게 여기서 일단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C2가 됐죠. 여기는 사이클이죠. 사이클이라는 거는 블랙박스하고 같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사실 뭐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뭔가 집어넣으면 옆으로 뭔가가 나옵니다. 변형이 돼서. 그리고 이 안에 것들은 계속 돌기만 하고 이 안에 것들은 변형이 안 되죠. 이게 사이클이죠. 여기 이탄당이 들어가서 이거 분해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세틸코이가 없어지고 이제 다른 물질들이 나오는데 얘는 다 분해되면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C2니까 이산화탄소 2개가 당연히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NADH나 FADH2 같은 에너지 물질이 나오는 거죠. 얘는 소모되고 이 사이클은 돌아간다죠. 그래서 당연히 피르부산으로부터 다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나왔니?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치는 기억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건 쉽습니다. 이때 설명할 때 먼저 소모되는 이산화탄소를 설명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종 산물이죠. ATP가 어디서 나오는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NADH하고 FADH2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두 가지도 중간 산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 FADH2보다도 NADH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ATP는 쉽습니다. 여기 쑥쑥에서 나옵니다. C-알코 수프마록인데 얘는 이제 외우기 좋게 코라고 한 거고 둘 다 쑥쑥입니다. 쑥쑥이에서 나오고 근데 특이한 점은 ATP가 바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출이 됐죠. 기출 문제는 깊이 들어간 게 전혀 없는데 딱 하나 깊이 들어간 게 이겁니다. 기출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거 아니면 이 8개 몰라도 돼요. 근데 문제는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 이 8개 이름이나 관련된 내용, 어디서 NADH가 나오냐, 그걸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징은 여기서 에너지가 투입되면서 GTP가 생성이 됩니다. GDP는 에너지가 없는 물질, 얘는 에너지가 있는 물질. 이 에너지가 다시 깨지면서 ATP를 형성을 합니다. 셔틀이 2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GDP는 쉽습니다. 구아닌 있죠? RNA의 AUGC 중에 G죠, G. 구아닌. 구아닌하고 라이보스가 결합하면 구아노신입니다. 구아노신이고, 트리포스페이트, 다이포스페이트. ATP하고 좀 비슷하죠? ATP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나옵니다, ATP. 자, 다음.
얘는 좀 어렵습니다. NADH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유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얘도 두 문자로 그냥 때려서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얘는 기억하시죠? 피루부산에서 끝에 수소가 떨어지면서 NADH가 하나 생성이 됐죠? 아까 2단계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데 그냥 PER 말 다음에 생성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CO2가 나오는 부분하고 겹치잖아요. 그걸로 기억하셔도 되고 여기 두 문자 중에 리을 받침이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알하고 말. 이거 다음에 NaH가 나온다. 그다음에 E에서 나온다. 그래서 PER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만 아시면 되고요. 뭐 왜 거기서 나오니? 그건 출제도 반칙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다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FADH2입니다. ATP는 아니지만 이제 중간 산물로 중요한 게 FADH2고 NADH가 더 중요하지만 FADH2도 중요하죠. 얘는 숙부에서 나옵니다. 그 작은 아버지를 숙부라고 하죠. 작은 아버지 아니고 숙부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사이클 8개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느 물질이 어디서 몇 개가 나왔는지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거 하시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TCA 사이클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8개는 어쩔 수 없이 C알코 스푸마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NADH 생성은 PER말이다. 두 문자로 기억하시고 이산화탄소는 C6에서 C3 피루부산에서 C2 아세틸 코에이가 될 때 하나 빠져나오죠. 탄소수가 줄 때 하나씩 나오죠. 그 다음에 C알코, 시트르산, 이소시트르산은 이성질체니까 6개.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는 C5입니다.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숙시닐 코에이, 숙시닐부터는 C4입니다. 거기서 하나 나오겠죠. CO2 그렇게 빠지고 ATP는 쑥쑥에서 빠졌죠. 대신 ATP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GTP가 생성된 다음에 셔틀링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NADH는 어쩔 수 없이 PER말로 기억을 하시고 P, 이소시트르산,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말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FADH2는 숙부, 작은 아버지 아니죠. 그러면 개수도 헷갈리실 텐데 개수는 마지막에 한 방에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최종 정리 그림을 안 그렸네요. 그걸 넣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뭐 개수는 어차피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 TCA 회로 상에서만 보시면 자, TCA 회로 8개만 얘기하는 건지 앞에 아세틸 코에이 생성을 같이 얘기하는 건지 문제 지문에서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잘 틀려요. 자, 아세틸 코에이 생성 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한 개의 피루부산이 분해되는 경우 나중에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하면 또 2배가 됩니다. 피루부산 2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피루부산 한 분자를 경우 당연히 CO2는 3개가 빠져나가겠죠. 피루부산은 C3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ATP는
한 분자 나왔죠? 쑥쑥에서 GTP를 만든 다음에 셔틀링으로 ATP가 하나 나왔습니다. NADH는 어쩔 수 없이 PER를 기억하셔야 되죠. 필부산, 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말산 다음에 FADH2는 작은 아버지 아니죠. 쑥푸에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교재는 미리 보시지 마세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운 교재지만 세포호흡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재는 없습니다, 사실. 이 교재만 봐도 뭐 엄청 헷갈리고 일단 자료를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익숙해지면 그때 교재를 보시면 쉽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4단계, 5단계는 쉬우니까 다음 시간에 내일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뭐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는데, 그렇죠? 기출문제는 내일 4단계, 5단계를 공부한 다음에 바로 5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못 풉니다. 나중에 광합성까지 끝나야 그때 풀 거고. 예. 오늘 또 어려운 부분 오랜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